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앞서 들으신 대로 당내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선 이재명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원 욕 당원 플랫폼을 둘러싼 설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다양한 이슈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기 전에 저랑 이제 더 뉴스 서병수 의원 인터뷰하는 것도 같이 보셨습니다만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 비상 상황 규정한 이후 좀 수습 작업이 겉으로 볼 때는 좀 빠르게 속도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렸죠. 네. 열려서 물론 4명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네. 그 정족수를 충족을 했다. 그러니까 원래 최고위원 정원이 9명입니다. 네. 그런데 2명 물러난 것으로 인정을 해서 7명 중에 과반이 돼서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려서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소집권을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전국위원회는 굉장히 전당대회 다음 가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를 최종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을 했고, 네. 그에 앞서서 상임전국위원회가 또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그런 건 뭐냐면은 지금 최고위원회가 해산되는 게 맞냐, 그리고 당이 비상 상황으로 보느냐, 이 부분을 또 결정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가 이제 소집이 돼야 됩니다. 그 두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빠르면은 이번 주 금요일, 네. 5일에 회의가 열릴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국위원회까지는 공고가 사흘이 최소한 필요한데 네. 전국위원회가 열리려면은 비대위원장이 내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게 진행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 정도로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네, 아까 그 최고위원회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고 그 안에 보면은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윤영석 최고위원의 사퇴라고 이제 도장이 찍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절차적 어떤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뭐 절대 반지에 대한 탐욕 이러면서 이제 맹 비난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정원은 9명인데 네. 그중에 김재원 전 최고가 일찌감치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수진 최고위원도 사퇴가 수리돼서 정원이 7명으로 됐다는 거죠. 네. 배현진 그리고 윤영석 최고위원 경우도 최고위원은 물러나겠다는 말은 했지만은 일단 사퇴 서류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위원으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7명이 지금 정수고 이 중에 친 이준석계인 정미경 최고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원은 불참을 했지만은 네. 7명 중에 4명이 참석해서 최고위원회를 오늘 열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위원회 소집권이 처리가 되고 비대위 이 체제 개편은 이제 빨리 속전속결로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네, 이 자체로도 이번 어떤 논란, 갈등이 좀 드러나는 게 지금 보면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위장 사퇴 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신인규 전 대변인도 꼼수다, 꼼수 비대위 명분도 실리도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해당 배현진 최고위원이나 윤현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부탁해서 참석한 거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SNS에서 반지의 제왕의 언데드가 다시 나타났다. 네. 그러니까 사퇴를 했다고 선언한 사람이 오늘 다시 회의에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네.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현진 또 윤영석 최고위원 경우에는 자신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은 네. 사퇴서가 수리가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족수를 채워야 되니까 좀 참석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선당 우사를 위해서 참석했다라고 하는 네.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만은 모습이 참 아름답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오가는 말도 언데드 영어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또 기억이 잘 안 나 찾아봤더니 좀 되살아난 시체 이런 네,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네.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요즘 이제 반지의 제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반지의 제왕 보면은 나주굴이라는 9명의 어떻게 네. 보면 흑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데드였죠.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말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준석 대표의
반발이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제의 제왕 하니까 서병수 의원은 여기서 어떤 역할인지 또 궁금해질 정도인데 사실 어제부터 서병수 의원의 어떤 존재감이 부각되기 시작을 했는데 마침 앞서 말씀드린 대로 YTN과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잠깐 또 서병수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추 의원님 해설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비대위 구성은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조기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위험이 있는 이런 비상대책위원회보다는 정말 우리 잘못을 깊이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대국민 사과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체제를 구성을 해서 직무대행체제로 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여러 차례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의총 이제 직전에 서병수 의원 입장은 전국위 소집에 좀 부정적이었던 그렇습니다. 시각이었는데 의총 끝나고 조금 톤이 달라졌고 오늘 YTN 인터뷰를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은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비대위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비대위의 성격도 지금 논란의 하나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저격도 있었고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서병수 의원 경우에는 이제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전국위원회 의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정치인 서병수의 역할을 구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비대위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전국위 의장으로서 이 안건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이 되면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그런 또 이렇게 보면은 그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입장도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개편이 되더라도 네. 이것은 차기 전당대회를 위한 그 관리형 비대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빨리 11월이라도 9월, 10월, 11월이라도 빨리 전당대회가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의원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은 전국위 의장의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닌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 그만뒀습니다만 원내대표까지 지금 저격을 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권성동 원내대표 아직까지는 직무대행입니다. 직무대행을 그만둔다고 했지만 네네네. 법적으로는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의 마지막 역할은 그 비대위원장을 추천하는 권한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 네. 부분들을 어차피 이제 행사를 하고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지까지는 역할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은 서병수 의장은 개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가 지금 당이 이렇게 내용을 안고 있는 것은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권 직무대행의 휴대폰이 유출된 것 말고는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밖에 당내에선 또 어떤 말이 나오고 있을까요? 비대위의 성격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한데 잠깐 또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의 지도체제, 이 리더십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예. 아니 비정상적 사태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면에서 보면 이번 그 비대위는 빠른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원하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전제로 예예. 비대위를 찬성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이 대표의 그런 권리를 봉쇄하고 예. 정치를 축출하는 쪽으로 되면은 그건 이 대표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네. 조금 요약해 보면 조혜진 의원은 비대위 전환에는 찬성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복귀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김기현 의원은 빠른 조기 전대를 준비할 형태의 비대위가 돼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권성동 직무대행 될 때 그 직전 상황하고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 경우에는 오랫동안
차기 당권 도전에 염두를 두고 준비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가 관리형 비대위가 된다. 네. 차기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준비 작업만 해야 된다. 그리고 전당대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조기 전당대회를 지금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측입니다. 네. 그래서 뭐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빨리 열리면 좋겠다라는 거고, 반면에 그 반대되는 조혜진 의원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비대위가 들어서는 걸 인식을 할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1월 8일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둬야 된다. 그래서 6월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내년 6월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또 상반된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당내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입장이 다릅니다. 그 정기국회 중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네. 내년 1월 정도에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네. 아직 비대위가 관리형이 될지 혁신형이 될지 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 비대위의 활동 시한은 언제로 될지 이것은 비대위가 출범해서 네. 그때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비대위 전환 여부가 또 무엇과고 맞물려 있냐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선택과도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이준석 대표가 징계 이후 복귀 가능성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반발, 좀 구체적으로는 가처분 신청까지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의 향후 대응은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선택하기 어려울 건데 네. 그래서 흔히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다시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아니냐,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은 복귀 가능성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 뭐 그런 판단 때문에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 그럴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전국위원회가 열리면은 비대위 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 직무대행에게도 이렇게 주도록 법이 네. 이제 당원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 대표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도 사실이고 가장 이준석 대표가 부담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정 투쟁으로 끌고 갔을 경우에 지금 걸려 있는 문제, 그 어떻게 보면 성접대 의혹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기소로 이렇게 결론이 내릴 경우, 검찰 기소는 혹시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정치 생명의 위기다. 그것만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보면은 기소가 되는 순간 부정부패 문제로 그 기소가 되는 순간 당직이 정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당원권 정지와 또 다른 그런 그 대표 권한 자격 자체가 정지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처분 신청만큼은 피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또 홍준표 시장도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면서 지도부 총사퇴가 상식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최근 연일 이렇게 SNS를 통해서 홍준표 시장도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당내 혼란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의 좀 무게감을 갖고 있는 발언입니까? 일단 홍준표 시장 말로는 이제 원칙론을 계속 이야기하는 네. 것 같아요. 일단 당원 당규를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은 지금의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정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많은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이 비상 상황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당원 당규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접근 방법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필요한 것도 정치적 해결 방법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여당복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여당의 어떤 내용 때문에 민주당 소식이 조금 뒤로 밀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도 한번 짚어볼 텐데 잠시 뒤에 한 1시간여 뒤에 이제 첫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새 후보는 각각 좀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예, 오늘부터 TV 토론을 시작으로 민주당은 한 달 동안 전국 순회 경선, TV 토론과 또 순회 경선을 들여서는데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대명이라는 분위기,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딴 발언 실수, 발언 논란 이런 것들로 좀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네. 가급적 자신에게 쏟아지는 공격들에 대해서
좀 몸을 낮추는 또 당원들에게 이렇게 무리를 안 빚는 그런 전략으로 부자 몸조심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고요. 박용진 의원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마이웨이를 또 고집해왔던 그런 강점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박용진밖에 없다. 그래서 반 이재명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을 계속 쓸 것 같고요. 네. 반면 강원식 의원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 이재명 캠프에서 전략본부장도 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그 나를 세울 수도 없는 네. 입장 아닙니까? 하지만은 장점은 뭐냐면은 밑바닥에서부터 훑어온 그런 자신감들, 그리고 유일한 충청권 후보다라는, 그래서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강점으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주 네. 제대로 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추 의원께서 이재명 의원의 최근 설화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 지적하셨는데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민주당 안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최근 들어가지고 일일 실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이걸 뭐 상대방이나 혹은 언론에서 지적하면 거두절미하고 발언의 취지를 왜곡한다. 이렇게 변명해요. 당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눈치 보고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의원 측의 그런 해명이 늘 똑같아요.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 언론 탓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비판받아 마땅한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왜곡했다, 언론 탓이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이재명 의원 측이 취지가 왜곡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 측의 잘못한 부분은 뭐냐면은 의원들 공개 욕하는 온라인 플랫폼, 욕설이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욕설이 따라 붙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걸 왜 꺼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남 탓, 언론 탓, 외부 탓으로 돌리는 거, 그거는 정치 지도자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계속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고, 네. 그런 그 당 내 안팎의 비판들, 그건 겸허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 20%대를 기록하면서 고민이 깊었고 결국 이제 휴가도 휴양지가 아닌 그냥 전국 구상하겠다 정도로 지금 휴가도 이를테면 좀 반납하는 성격이 되어버렸는데 어떻습니까?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 어떤 좀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요? 과거 대통령들이 여름 휴가를 지내면은 뭐 청남대 구상이든 여름 휴가 구상이든 네. 이런 말 많이 썼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8.15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구상이라든가 또 사면 이런 것에 더해서 또 하나가 당정청, 그러니까 당정 지금은 대통령실이죠. 네. 개편 구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위기 순간에서 대통령실이나 정부 개각이라든가 이런 네. 걸 구상하는 것 아니냐? 당연히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아직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과연 여름 휴가 마치고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여소야대에서 인사청문회 또 그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 대한 개편은 좀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 실장을 바꿔야 된다, 뭐 정무수석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이 많은데 네.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부터 좀 쇄신하겠다라고 네. 하는 고민들은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대통령은 휴가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오늘도 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또 무속인 법사가 이권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또 대선 때 한창 논란이 되었었죠.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 논문 4편에 대해서 국민대가 8개월 만에 재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박성원 앵커가
정리를 했거든요. 잠깐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쓴 논문 4편에 대해 표절 여부 등을 검증해온 국민대가 재조사 8개월 만에 최종 결론을 내놨습니다. 결론은 연구 부정 행위가 없었다. 하나하나 그 판단의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됐던 논문입니다.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관한 연구. 보시는 것처럼 회원 유지라는 문구의 번역이 멤버 유지라고 기재돼 있어 부실 의혹이 제기됐죠. 국민대는 이 논문에 대해 검증한 결과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는 미흡하지만 논문의 질이 연구 부정 행위 등 검증의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08년 발표한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 보도와 블로그, 김 여사가 재직했던 디지털 콘텐츠의 사업 계획서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국민대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논문인 애니타를 이용한 와이브로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관상 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에 대해서는 다소 인용 분량이 많지만 주석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총 4개 중에 3개는 확실한 입장을 밝혔지만 나머지 1개의 논문에 대해서는 다소 부적절한 논문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당시 논문 심사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민대는 지난해 8월 논문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내부 규정상 5년인 논문 검증 시효가 지났다고 조사 불가능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가 검증 시효는 이미 2011년 폐지됐다며 재차 검증을 요구했고 국민대는 지난해 11월 다시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개월여 만에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건데요. 국민대의 결론에 따라 김건희 여사는 국민대 박사 학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고 이에 대해 야권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 검증 불가하다 이런 논문도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는 연구 부정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 같은 경우 김건희 여사 논문 유지가 개탄스럽다라는 말로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대 결론으로 좀 이 논쟁이 끝나는 걸까요? 일단 저도 국민대위원회 그 자체 조사 결과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들여다보지 않은 상황에서 뭐 존중한다라고 말은 하고 싶습니다만은 네. 선뜻 존중한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판적인 그 평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보니까 그 국민대를 만든 분이 해공 신익희 선생입니다. 근데 그 신익희 선생이 만든 것이 또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국민대가 신익희 선생의 정신을 훼손시켰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이 부분이 뭐 현재 상황을 무마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문에 대한 의혹들 이런 것들은 쉽게 대중의 마음에서 사라질 가능성은 저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 포함해서 대통령이 휴가 끝나고 좀 어떤 구상을 밝힐지 다시 한 번 더 추은호 해설위원과 그때 짚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